중학교 3학년 이번에는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관련된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에너지 전환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동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다 그래가지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는 뭐였어요? 어떤 높이, 일정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높이를 h라고 하고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이 높이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이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위치 에너지는 9.8의 mh 이렇게 구했잖아. 요 m이라는 건 뭐예요? 킬로그램의 질량을 말하는 거고, h는 뭐예요? 미터 단위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요거는 지구 중력의 값을 보정해 준 값이죠.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운동하고 있는, 즉 운동이라는 건 뭐냐? 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속력을 지니고 또 어떤 질량을 지니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자, 이때 속력이 V 미터 퍼 세크를 가지고 있었고 얘의 질량이 M 킬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어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의 제곱으로 구했었죠. 보정값이고 mv 제곱. 중요한 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였죠. 자, 어쨌든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어떤 기준면이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 기준면으로부터 어떤 높이의 질량 m이라는 물체가 떠 있어요. 자, 이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재밌는 것은 이 물체가 요 바닥에 있을 때는 높이가 없을 때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왜? 에너지가 0이잖아. 높이가 0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 물체를 쭉 들어 올렸어. 자, 뭐 10m 들어 올렸다고 합시다. 10m 높이로 들어 올렸다고 하고 얘 물체의 질량이 1kg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람이 이때 한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사람의 한 1 W가 1이죠. 사람이 해준 일의 양은 우리는 어떻게 구해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하죠. 그 얘기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큼 이동시켰느냐, 사람이 얼마만큼의 힘으로 질량이 1kg인데 이 1kg의 물체를 10m 들어 올리려면 우린 중력에 대항해서 일을 해줘야 되니까 킬로그램 단위를 뉴턴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9.8을 곱해주는 거죠. 자, 이만큼의 무게 곱하기 몇 미터? 10m. 자, 그럼 얼마예요? 98. 1의 단위는 뭐예요? 줄이죠. 자, 그리고 이 물체가 이만큼 떠 있을 때 이 녀석이 갖는 위치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 이 녀석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9.8의 mh 9.8 mh 얼마예요? 98줄. 기가 막혀. 뭐냐, 사람이 이 물체에게 해준 일의 양만큼 이 물체는 뭘 가지게 된 거다?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된 거다. 사람이 일을 해준 만큼, 원래 에너지가 없었는데 사람이 해준 일만큼 뭐가 생긴 거다? 이 녀석에게 에너지가 생긴 거다. 반대로 이 에너지를 가진 녀석은 땅으로 떨어지면서 이 일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보존이 되느냐? 자, 1kg짜리의 물체가 똑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10m 높이 위에 있었다. 이 녀석이 갖는 여기에서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뭐 더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위치 에너지 더하기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 이때 가만히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속력은 0이잖아. 속력이 0이란 얘기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다? 0이다. 그러면 이 녀석이 갖는 것은 뭐밖에 없다? 현재 위치 에너지밖에 없다. 즉
이 높이에 가만히 있을 때에는 이 녀석이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의 합이지만 운동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뭐와 같다? 위치 에너지와 같다.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9.8 mh에서 좀 아까 했죠? 98줄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이 물체를,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이 물체를 여기서 가만히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겠지. 자, 떨어지면 점점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이가 감소하죠. 높이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높이가 줄어드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겠지. 자,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어디로 갔을까? 떨어지면서 얘가 어떻게 돼? 속력이 어떻게 돼요? 없던 속력이 생기지. 그 얘기는 뭐냐? 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뭘로 발생한다? 속력이 생기는 운동 에너지로 어떻게 된다?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밖에 없었지만 이 땅에 딱 도달하고 점점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땅에 도달하기 직전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일까?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0이에요? 높이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0이죠. 그렇다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어디로 갔을까? 바로 요 운동 에너지로 전부 전환이 됐다. 역학적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의 합인데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도 98줄, 제일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도 98줄. 근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차이점이 있죠. 이 위치 에너지는 처음에 최대였지만 땅으로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고 전부 이 감소된 위치 에너지만큼 뭘로 갔다? 운동 에너지로 갔다. 운동 에너지는 이 위에서는 0이었지만 땅으로 떨어질수록 속력이 증가하면서 위치 에너지는 0이 됐다. 이랬죠? 운동 에너지 이때 0이었지만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따라서 이 역학적 에너지 전체 합은 보존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예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문제입니다. 야, 1kg짜리 공이 있었어요. 이 쇠공이 만약에 20m 높이 위에 떠 있었다. 자, 그리고 공이 떨어지다가 여기는 5m 높이다. 자, 공을 20m 높이에 놨다가 떨어뜨렸어요. 이해되죠? 자, 이때 1번 문제. 자, 20m 높이에서 이 물체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시오. 자, 구할 수 있을까요? 자, 20m 높이에서 갖는 이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 구해보자. 자, 역학적 에너지는 뭐 더하기 뭐다?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이 아니죠. 운동 에너지 잊지 마세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와 운동을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다. 자, 근데 20m 높이는 최고 높이고 지금 현재 멈춰 있으니까 속력은 0이니까 무슨 에너지가 0이다? 운동 에너지가 0이다. 즉 20m 높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뭘 구하라는 말과 같다? 20m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는 말과 같다. 자, 위치 에너지 구하면 되잖아. 9.8 mh 9.8 질량 1kg h 20m 얼마입니까? 196줄이 되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10m 높이에 도달했을 때 10m 높이에 도달했을 때 이 녀석이 갖는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10m 높이 5m 높이로 할까요? 여기 5m니까 자, 5m 높이. 여기 5m 높이로 쭉 떨어지다가 5m 높이에서의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의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는 지금 떨어지다가
어느 높이에서의 운동에너지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의 mv 제곱인데 여기서 막힌단 말이야. 왜? 속력을 알아야지만 운동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속력이 나와 있지 않거든. 이거 못 구하잖아. 자,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높이가 감소하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이 뭘로 가는 겁니까? 없던 운동 에너지로 증가하는 거지. 즉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만큼 높이에서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알겠어요? 이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말은 뭘 구하라는 말과 같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 하는 말과 같은 거지. 자,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얼마의 높이가 감소했어요? 20m에서 15m만큼이 감소한 거잖아. 그치? 그럼 15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감소한 거니까 9.8 mh. 자, 15m에 해당하는 이게 감소한 거죠. 자, 9.8 곱하기 1 곱하기 15m만큼 감소했으니까 이거 하면 얼마예요? 147줄이 되겠네. 자, 요게 뭐예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인데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결국에 뭐하고 같다? 새로 생긴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니까 이 5m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것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거고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14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속력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세 번째. 만약에 바닥에 닿기 직전, 자, 지면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이거 역시 속력을 알아야 되는데 속력을 모르잖아. 자, 뭐예요? 마찬가지로 20m의 높이가 감소할 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부 갔다? 운동 에너지로 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 이 녀석이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전부 뭘로 갔다? 운동 에너지로 갔다. 그러니까 지면에 도달할 때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 뭘 구해라? 속력을 모를 때 무조건 전환된 걸 구하는 거예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는 것이고,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처음에 이 녀석이 갖는 위치 에너지 같은 거죠? 얼마예요? 196줄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 푸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보존되는구나.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서로 합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어떤 하나가 감소하면 어떤 하나는 증가하는구나.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 두 개의 합은 항상 같다는 거. 그래서 떨어질 때의 어떤 운동 에너지, 어떤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떨어지는 동안에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 구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에너지 전환 문제 잘 적응해서 풀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전기 에너지도 에너지 전환의 한 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아까 했을 때에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전기 에너지에 포함이 되지 않고 뭐였어요? 위치 에너지 더하기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우리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 전기 에너지라는 거는 전체 에너지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에너지라는 거는 이 뜻이 뭐예요?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 에너지도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를 이용해서 선풍기를 돌리잖아, 에어컨을 돌리잖아, 뭐 전기를 이용해서 자동차도 가잖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뭐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었어, 풍력 에너지. 소리를 가지고도 에너지 전환이 될 수 있고, 뭐 빛도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에너지고요. 요 에너지를 전부 합친 게 전체 에너지가 되고, 이 전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나올 때 우주가 빵 하면서 빅뱅을 통해서 나오니 처음엔 태초의 에너지가 우주를 생성하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곳에 빛에너지, 열에너지, 바람에너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이 에너지,
전체 에너지도 이런 식으로 전환은 되지만 항상 처음에 이 에너지만큼은 항상 어떻게 되고 있다? 보존되고 있다.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바람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빛 에너지로 바꿔주면은 뭐 전구가 되겠죠. 전구. 뭐 열 에너지를 바꿔주면은 여러분들 뭐 보일러가 되겠죠. 따뜻하게 방에 보일러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슨 운동 에너지를 바꿔주면은 뭐 선풍기를 돌리게 되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에너지의 형태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게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자, 그럼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How? 어떻게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 것인가? 자, 여러분들 전자기 유도 떠오르나요? 전자기 유도. 전기와 자기를 서로 유도할 수 있다라는 원리예요. 1학기 때, 자, 여러분들 2학년 과정에서 배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전류 주변에, 자, 오른손 법칙. 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고, 요 네 손가락이 자기장이죠. 그럼 전류의 방향에 자기장이 새롭게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형성이 된다.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전류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전류와 자기장을 통해서 힘의 모습까지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 엄지가 전류, 네 손가락이 피면 자기장, 손바닥의 방향이 뭐 힘의 방향이다. 그래서 기억나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지가 있었고 네 손가락이 이렇게 있었어. 지문이 있고. 자, 그때 요 오른손 엄지의 방향이 뭐의 방향이었고 전류의 방향이었고 90도죠. 자, 네 손가락의 방향이 뭐였고 자기장의 방향이었고 요 손바닥의 방향이 무슨 방향? 힘의 방향.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동기라는 거를 만들었었어요. 2학년 때 거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 여기에 자석을 하나 두고 N극, 이쪽에 자석을 하나 두고 S극,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그랬을 때 전류를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흘려들였다. 그러면 이 점에서의 자기장은 오른쪽으로,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은 이렇게 향하고 전류는 뒤로 향하고, 그러면서 오른손 법칙으로 따지면 전류는 이쪽으로, 자기장은 이쪽이니까 힘은 어디로 받아요? 아래로 받아요. 그래서 이 방향에서 힘은 어디로 받는다? 아래로 받는다. 같은 원리를 통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 지점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아래로 바뀌니까 힘의 방향은 어디로? 위로. 따라서 이 점에서는 위로, 이 점에서는 아래로. 그러니까 이게 회전하죠. 이 회전하고 있는 곳의 축에다가 모터를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이 선풍기가 어떻게 되겠어? 회전하겠죠? 자, 이게 뭐예요? 전류를 뭐와 함께 자기장 있는 곳에 넣었더니 뭐가 발생했다? 힘. 즉 운동을 시킬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전기 연결해서 힘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뭐야? 전동기. 영어로는 모터가 되겠죠. 모터가 되는 거죠. 이게 모터의 원리였단 말이지.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어떻게? 그렇다면 반대로 요 연구 자석이 있는 곳에다가 요 운동 에너지를, 운동을 막 해서 돌리면, 이게 회전을 하면, 운동을 돌리면 결국에는 이번에는 요 운동 에너지와 자기장을 합치면 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전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원리예요. 똑같아. 생긴 거는 똑같아.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요 프로펠러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얘를 회전시키면 요 부근에서 뭐가 발생한다? 바로 전기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전기를 유도한다. 그래서 유도 전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실험이 있는데 자석의 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인데 이걸 조금 바꾼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원통에다가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 검류계, 전류를 검사하는 거다. 전류가 여기서 흐르게 되면 얘가 눈금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검류계는. 그래서 여기다가 코일이 막 감겨져 있어요. 감겨져 있는 코일에다가 여기다가 자석을, S극 N극 방향 상관없고요. 이 자석을 어떻게 움직이면, 넣었다 뺐다 움직이면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바로 전류가 발생하더라. 얘가 움직일 때만 전류가 발생하고 멈춰 있으면 전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어쨌든 요 실험, 움직이면 전류가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 요 실험이 바로 뭐냐면 요 유도전류 실험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모터의 반대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언제 전류 값이 세기가 언제 세지냐? 첫 번째, 자석이 당연히 강할수록, 자석이 강하면 당연히 세기도 세지겠죠. 두 번째, 코일을 많이 감아. 요 코일이라는 건 요거예요. 여기다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자석의 세기가 세지는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자석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할수록, 빨리 왔다 갔다 할수록 더 많은 전류가 생긴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것들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니까 발전기가 대표적인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통카드 띡 되면은 학생입니다 뜨잖아. 자, 이런 거 교통카드, 발전기 등등등등의 이런 예들이 있다. 금속 탐지기를 비롯하여 그 예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만든다. 아시겠죠?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등등등등, 원자력발전소 등등등 많잖아. 요 발전소가 결국에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지, 발전소라는 건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 녀석들의 목적은 뭐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다. 근데 과정이 약간 다르죠. 원리는 똑같아. 왜? 아까 얘기했잖아. 자, 요런 팬을 돌려가지고 뭘 만들어? 어떤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주게 되고, 요 운동 에너지 만드는 곳에 뭐가 있어? 연구 자석이 있다 그랬죠? 요 연구 자석이 있는 곳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바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럼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예요? 이 운동 에너지, 이 선풍기처럼 생긴 요 날개를 돌리면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터빈이라고 하거든. 이 터빈을 돌리면 되는데, 이 터빈을 뭘로 돌리냐면 바로 증기로 돌려요. 수증기. 물을 끓여가지고 이 수증기를 가지고 이 터빈을 돌린다고. 그럼 결국에 이 중간 과정은 뭐냐면 이런 터빈을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운동 에너지를 바꿔주게 되면은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이 과정은 뭐예요? 전자기 유도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전기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 뭐냐? 수력 발전은 이 댐에서 물을 떨어뜨리면서, 이 물의 무슨 에너지? 물이 갖는 높이에서의 갖는 이 위치 에너지, 이걸 떨어뜨리는 걸 이용해서 수증기를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거고, 화력 발전은 뭐예요? 연료, 석탄이나 석유 등을 태워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서 터빈 돌리는 거고, 풍력 에너지는 뭐예요? 바람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핵심은 이거죠. 이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소비 전력과 전력 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소비 전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전기 기구가 있어. 다리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 그림은 못 그린다. 다리미예요. 다리미 써줄게. 못 알아볼 것 같으니까. 자, 다리미가 있어. 그럼 이 다리미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기 기구잖아요. 이 전기 기구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거 아니야. 그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소비하는 이 전기기구가 자기 본연의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얘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기 에너지죠. 자,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뭐냐? 바로 1초당이에요, 초당. 1초당 소모하게 되는, 1초당 소비하게 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소비 전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소비 전력, 우리가 단위는 대문자 W로 쓰고, 이거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단위예요. 와트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소비 전력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초당,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인데 단위가 뭐다? 초예요, 초. 이 1초당 사용하는, 이 전기기구 사용하는 뭐? 전기 에너지. 자, 에너지 단위는 뭘 쓰죠? 우리가 줄을 쓰잖아. 그러니까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인데 초분의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소비 전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다리미에 뭐라고 써 있냐? 220V, 110W. 모든 전기기구에는 보통 이렇게 전격 전압,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압이죠. 볼트니까 전격 전압이 써 있고, 여기에 소비 전력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격이라는 건 맞는 전압이라는 거야. 얘는 220V라는 전압에서 작동할 때 110W라고 하는 전력을 사용한다, 이 얘기예요. 110W의 전력을 사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얘는 여기에 대입을 하면 뭐예요? 얘는 110J를 사용한다, 전기 에너지를. 몇 초에? 1초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전기기구들을 보게 되면 전부 이런 게 써 있거든요. 그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자, 이 녀석의 전격 전압은 무엇이냐? 자, 뭐만 주고 쓰는 거냐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 220V, 110W. 자, 요것만 주고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주고 해석해라 이거예요. 전격 전압 얼마입니까? 요거라고 했죠? 220V가 맞는 전격 전압이다. 자, 2번. 그렇다면 소비 전력은 얼마냐? 자, 얼마? 220V에서 110W를 사용한다. 3번. 1초에 이 녀석이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얼마냐? 자,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죠. 전기 에너지 도대체 뭐지? 간단해요. 이거 그냥 읽어주면 돼. 얼마? 110J이다. 1초당 110J이다. 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력량은, 이 전력량은 단위는 우리가 대문자 W하고 소문자 H라고 쓰고요. 요 H는 시간의 그 아워의 C예요. 요 W는 좀 아까 얘기했던 뭐 와트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읽어주면 돼. 뭐예요? 와트 시 이렇게 읽어줘. 공식 자체가 뭐냐? 전력량은 좀 아까 구했던 전력, 소비 전력 곱하기 사용한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럼 몇 시간 동안 사용했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다리미를 사용할 때 만약에 220V에 연결해가지고 이 다리미를 2시간 사용했다. 이때 사용한 전력 양을 구하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전력, 이 다리미의 소비 전력 곱하기 뭐 사용한 시간 해준다. 소비 전력 얼마였어요? 110W였죠? 110W. 자, 몇 시간 사용했다? 2시간. 여기서는 초 단위가 아니죠? 2시간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220 단위는 와트 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전력량이다. 자, 소비 전력과 전력량의 관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주의할 것은 소비 전력은 1초당 사용하는
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 전력량은 이 전력으로 몇 시간 동안 사용하는 거냐. 시간이에요. 여기 시간. 이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